왜 내 월급은 항상 스치기만 할까? 올해도 재테크는 망한 걸까?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해본 적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이버 넘버원 재테크 카페 월급쟁이 부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공식 가계부 2020 월급쟁이 부자 가계부 25만 회원이 인정한 강력한 절약 저축 효과는 기본. 월급만으로 3년 만에 30년치 연봉을 만든 재테크 습관과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만의 실용도 200% 재테크 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2020년 부자의 꿈 2020 월급쟁이 부자 가계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020 월급쟁이 부자 가계부 위즈덤 하우스. 바쁘고 고단한 월급쟁이들의 행복한 투자. 첫 단추부터 똑똑한 재테크. 그리고 걱정 없는 노후 준비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또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이제 전업 투자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일반 직장인이면서 투자도 하는데 왠지 내가 전업으로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들 하시거든요. 내가 네네. 못하는 건 시간이 부족해서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판단할 때 월급쟁이 투자자에서 전업 투자자로 판단을 할 때 내가 어느 정도는 돼야 전업 투자자를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부동산을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그룹도 지어서 공부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 전업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고 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전업으로 바꾸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다시 현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고정 수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거나 임장을 가기 위해서도 또 많은 돈이 필요해요. 일정 수입이 없으면 또 이제 어려운 부분도 생기고 또 내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또 이자까지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렇게 전업으로 해서 성공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이건 지금이 아니라 뭐 한 10년 전 얘기니까요. 이제 아내분을 불러서 아내분한테 그 당시에 2,500만 원인가 3,000만 원을 딱 아내분한테 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는 이제 부동산 투자에 올인하겠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살림을 꾸려라. 그리고 나한테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하고 투자를 하신 분인데 그분은 성공하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실패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고정 수입이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흐름을 충분히 만드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또 요즘에 뭐 내가 강의를 한다든지 누구한테 뭐 교육을 해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부업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업을 갖추신 후에 이제 전업 투자와 이렇게 병행하시는 게 낫지. 저는 그냥 이거로만 승부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저는 성공 확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떤 시기가 좋을 때는 진짜 계속 돈을 이렇게 벌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상당 기간 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전업 투자는 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사실은 뭐 부동산 자기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투자를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사실상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고3 때 공부 못하는 애가 재수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고3 때도 자기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친구가 재수한다고 자기가 시간 관리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직장 다니면서도 내가 투자다 여러 가지가 되게 어려운데 뭐 바로 내가 전업을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지만 사실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아까 또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또 이제 내가 전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고정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결혼했으면은 배우자한테 생활비도 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경험상 사실 그래도 꾸준히 직장을 다니면서 하신 분들이 되게 잘했지. 막 급하게 막 하신 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좀 되게 더 어려워지신 경우를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또 꺾이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뭐 이제 수익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가슴속에 있던 사직서를 다시 찢어야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해관계자들과 또 이제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네. 보면 이제 만나는 사람들 맞아요. 있잖아요. 예, 부동산 맞습니다. 사장님이라든가 되게 많죠. 세입자라든가 법무사라든가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 설정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조금 미리 가셔서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면 그 계약서를 쓸 때 이제 뭐 특약사항으로 그런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일단 제 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들은 주로 집을 파시는 분보다는 사시는 분 편에 많이 서시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면 앞으로 계속 볼 네, 사람이 그렇죠. 네. 이분은 맞아요. 팔고 나갈 사람이니까. 네. 임대 관리도 해줘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원래는 또 매도자분하고 그 동네에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얼굴을 보다 보니까 네. 매도자분하고 또 친한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설정을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일단 뭐 소장님한테는 무조건 잘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지역에 뭐 부동산이 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그 소장님한테 저는 아주 큰 고객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매도를 하던 임차를 하던 꾸준한 수입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수전이 고정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 소장님이 이마트에서 수전을 사서 본인이 직접 달아주시고 아, 중개인 분이 네, 네, 그리고 저한테 그 원가만 받으시고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진짜. 네. 관리를 다 해주시면 계세요. 네네. 서비스 개념으로. 네네. 왜냐면 또 멀리 있는 거는 가보기가 직장인들이 쉽지가 맞아요. 않으니까. 그렇죠. 휴가 내고 가기도 어렵고. 네네. 한밤중에 가서 고쳐주기도 그렇고 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전화를 드려서 요즘 그 지역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지금 가격이 어떤 추세로 가는지도 여쭤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장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예. 혹시 그럼 임차인 분들하고는 뭐 좀 더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하시는 뭐 팁이 있으실까요? 3개월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진 않으실 것 같고. 네, 임차인분들은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볼 수가 안 없죠. 보여주세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우리 아기가 깨기 때문에 집에 올 수 없다는 분도 계시고. 아기는 없으신 거예요. 아, 맞습니다. 아기는 없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 뭐 이제 임차인 분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막 입주할 때 막 선물도 보내시고 네. 명절 때 막 과일 박스도 네네. 보내시고 네,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이 분이 좀 집을 보여주시기 어렵다고 하면 이제 좀 바쁘시겠지만 좀 집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것이 계약이 성사되면 제가 뭐 사례비조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이익을 이제 그분한테도 좀 드리는 게 좀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분이 금전 혜택을 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되게 좋은 팁인데요. 한국은행 상품권. 그럼 저 조퇴하고 와서 막 집 보여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요즘에 텐다. 요즘에 어떤 분들은 네 집을 안 보여주셔가지고 진짜 집을 이제 뭐 1, 2천만 원, 2, 3천만 원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 네. 있어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손실이 크죠. 예. 근데 사실 1, 2천만 원 낮추는 것보다는 그렇게 그러네요. 조금 방법 그럴 수 괜찮다. 있죠. 그럴 수 있죠. 방법인데요. 예, 예. 저도 일반적으로 그냥 명절 때 뭐 네. 선물을 보낸다거나 뭐 카카오톡 선물을 아. 보낸다거나 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좀 더 아. 써야겠네요. 그게 좋대. 아니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부동산의 이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 보통 네. 어떤 기사를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자리의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의 변화는 어떤 기업의 변화고 그 기업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내 카페에도 매일매일 신문 기사를 제가 올리고 있지만 그 산업에 대한 동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경제신문을 좀 정독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역에 일자리가 증가를 했다, 감소를 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사람 더 뽑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연봉이 오르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네, 근데 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연구만 하니까 난 그런 거 맞아요. 몰라. 네, 그런 분들 자기 계시고.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네. 알고 있는 분 많지 않아요. 네. 하지만 저는 꼭 물어봐요. 네. 네. 그럼 기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런 흐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슨 뭐 차트를 보신다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KB 차트라든가 아니면 책을 통해서 저는 뭐 KB 차트도 보고요. 이제 뭐 부동산 테크라고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매달 15일에 무료로 나오는 그런 책자가 있어요. 이게 옛날엔 진짜 책자로 나왔는데 요즘엔 그냥 PDF 파일로 그 책자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읽어보고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카페나 블로그의 글도 읽어보고 또 요즘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분들의 생각도 이제 읽어보는데요. 이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기가 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것의 파괴력이 얼마 정도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1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10,000명, 20,0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유의미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목을 하죠. 네. 네, 또 이제 백원기 님이 생각하시는 네. 부자란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거기에 본인 대해서 말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저는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뭐 일본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는 부자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두 종류죠. 이제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보다 수입이 적으신 분, 이제 그분들이 가난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분들은 항상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재계 2위의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부자라고 해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등을 보면서 아, 난 쟤보다 가난해라고 하면서 뭔가를 더 이렇게 나에게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부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느 정도 벌었으면 그것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분들. 네.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도 보면 항상 뭐 집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면 나눠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분들이 그런 이웃들이 제 주변에도 계셨거든요. 저희 어머님 세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부자가 아닌가. 네, 남에게 좀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네,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무 가난하면 또 그 일도 그렇죠.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추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지만 않으면 그 주변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맞아요. 필요하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그 작가님 책 읽고 나서 또 되게 감명 깊었던 부분이 약간 그거와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선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 이 세상의 물질이 부도덕한 곳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길 바란다. 요 멘트가 되게 그 선한 부자 뭐 되게 연관이 있어지면서 이 멘트가 정말 좋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그것과 확실히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얼굴이 빨개지시죠? 그 문장이 기억이 안 나시네요. 맞습니다. 내가 저걸 썼나? 정말. 2007년에 쓰였으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쓴 게 기억이 안 나요. 저의 감동을 박살내시네요. 소쿠님께서. 소쿨님 때문에 방송이 점점 재밌는 거예요. 근데 책에 보면은 또 이제 진짜 부자는 5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산, 뭐 교육에 대한 지출, 만족과 절제, 구제하는 삶, 뭐 이런 조건들을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네네네. 네. 뭐 플러스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한테 수입을 가져오는 그런 자산이 될 거니까 뭐 이건 뭐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제 뭐 마이너스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 같은.
네.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그렇죠. 자산. 예. 예. 이제 이런 것들은 글쎄요, 뭐 이제 이거는 뭐 가치관에 따라서 틀린 거기 때문에 뭐 꼭 저희 기준이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주변에서 본 훌륭한 투자자분들은 그분의 자산에 비해서 차를 약간 한 등급 낮은 차를 타시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지출도 좀 절약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또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주변에 또 돕는 일에는 또 앞서서 나서시는 분들도 맞아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예전에는 어디에서 이제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이제 그 분야의 1인자가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의 강의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나보다 조금 더 앞선 분들의 강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도 여러 가지 강의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들으려면 이제 비용이 좀 그렇죠. 들기는 하죠. 들죠. 네, 근데 저는 그 뭐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배우는 데에 대해서 교육비를 아끼는 것은 별로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뭐 책 같은 거는 정말 그분의 그 몇 년간의 노력과 경험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저는 아주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싼 재화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가치 대비 가격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책하고 강의는 꾸준하게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만족과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좋은 차나 좋은 집에 이제 살게 되면 이제 처음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당연하게. 그게 그건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흥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과시적인 것보다는 좀 이렇게 절제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호황기도 있고 불황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좀 위쪽에 맞춰져 있으면 또 불황기에 나의 소득이 줄어들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뭐 구제하는 삶인데 이건 좀 부끄러운데 이제 조금 주변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흘려보내는 것들을 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나에게 또 어떤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나도 부자가 되면 네. 이제 뭐 다른 분처럼 기부도 하고 할 거야라고 예.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봐오니까 본인이 이제 좀 약간 형편이 조금 나아진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기부를 좀 형편이 나아졌을 때 기부를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돈이 쌓여도 기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욕심만 채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때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행복은 남한테 줄일 때 더 행복이 더 커요. 그리고 그게 되게 생각보다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게 돼요. 그 기분이 좋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뭐 처음엔 또 그렇거든요. 누군가 정보만 얻고 되게 그러면 그럴 거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줄 때가 더 좋고 그래야지 더 오래 즐겁게 또 어떤 것을 해나가고 아까 뭐 작가님께서도 뭐 좋은 집과 좋은 차 이런 것들이 뭐 되게 처음에는 이제 행복을 줄 거야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뭐 그런 행복들은 되게 이제 금방 이제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회사 들어가고 싶고 하지만 처음엔 좋지만 또 한 3년 5년 지나면은 적응되는 것처럼 월급이.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나눠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그런 걸 주는 거는 저는 오히려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지속적으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부하는 거를 기부라고 그러죠. 기부 앤 테이크 그렇게. 맞습니다. 저도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오히려 그 월드비전에서 아동 후원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두 명을 후원을 투자 시작하기 전에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서 한 채를 매수할 때마다 한 명씩 늘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네. 집만 매수하고 후원 아동은 그냥 전체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한 채씩 했었거든요. 한 채 할 때마다 이제 하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 가격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되게 약간 이게 되게 나눠주면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기브 앤 테이크. 저는 아직 그러니까 매수만 하고 후원을 늘리진 못했거든요. 많이 안 올랐죠. 그런가요? 근데 네. 저는 무리하게 하시는 건 반대고요. 맞아요. 조금만 네. 조금씩만 맞아요. 하시면 네네. 그래도 꽤 오랫동안 했다니까. 그거 10년이 사실 넘었다. 3만 그다지 원인가 그렇거든요. 네, 한 한 명 명당 할 3만 때마다. 원씩, 예. 네, 그래서 뭐 그냥 아주 큰 그게 아니라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제 작가님 투자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혹시 유지하는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유지하는 습관 글쎄요. 뭐 이제 좀 신문을 이제 보고 뉴스를 보고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심술인가요? 네네. 뭐 예를 들면 그 예전에는 그 제가 2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뭐 도배를 바꿔준다든지 장판만 바꿔줘도 엄청나게 고마워했어요. 맞아요. 네. 솔직히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올 수리를 해도 맞아요.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뭐냐면, 당연하게.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주택 보급률이 한 98%가 됐는데 지금은 106%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계속 새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투자 방법도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 어떤 투자자가 되고 싶은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뭐 저는 뭐 계속 투자도 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또 소통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래서 같이 또 정보도 나누고 그렇게 꾸준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럼 또 부동산 투자 공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부동산 투자가 뭐 주식 투자나 다른 것보다 굉장히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수요 공급 적인 측면에서 보시고 이제 일자리의 증감 그리고 연봉의 증감 그런 거를 보시면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책과 다른 내용들을 읽으면서 어느 순간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다는 것들이 이제 좀 깨달아지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럴 때가 그러니까 있죠. 그때까지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네. 한 3년에서 5년 정도 초반에. 더 빨리 안 오나요? 네, 뭐 빠른 분들은 뭐 훨씬 더 빨리 오시고 또 지금 훌륭한 강사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맞다. 요즘은 그분들을 다르다. 네, 이용해서 시간을 더 단축할 수가 있겠죠. 네. 예전에는 네. 기회가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요즘은 그래도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강의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럼요. 좀 더 책도 훨씬 시간이 많죠. 예, 책도 맞습니다. 많아지고 예, 예전엔 네. 읽을 책이 없었어요. 예전에 네. 부동산 강의가 다 경매 강의는 많았는데 네, 부동산 그죠. 강의는 많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 기본 원리를 이렇게 체득을 하시면 투자가 굉장히 저는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다 자기가 발로 걷고 돌아다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이제 손품만 팔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네.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자료들을 읽고 아. 그냥 그 기업을 방문 안 해도 모니터만 보고 마우스만 이렇게 해도 많이 자료를 얻고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이 접근성이 굉장히 좀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어렵거든요. 부담스러워요. 시간이 그렇겠네요.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겠네요. 외근직이잖아요. 야외 네네. 많이 돌아다녀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백원기님처럼 얼굴이 새까마질 때까지 이렇게 햇볕에서 그을리면 될까요? 저는 예. 일단 여자분들이 네.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좋은 DNA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그 아파트의 네. 거실에 딱 가는 순간 네. 이 집이 사람이 살만한 집인지 안 좋은 집인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아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아내분하고 같이 가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내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분도 계시죠.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럴 때는, 이제, 약간의, 디귿자 싱크대 갈고리로 이렇게 낚아야 될까요? 약간의 이제, 당근을 좀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어느 지역에 가셔도, 네. 이제, 맛집이 맛집이 있고, 있으니까. 또 멋진 카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을 하나를 보고,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아내분하고 뭐랄까, 새로운 여행을 한다? 네, 서울만 해도 여행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아졌죠. 이제 주말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아내와 데이트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 시간으로 하신다고 하면 네. 그것이 1년만 해도 54군데가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곳이 매주 네, 매주 가면은 매주면 더 좋겠죠. 뭐 불가능하겠지만 네. 네, 그래도 네, 그렇게 가시면 더 좋고 네. 또 아내분의 또 그런 의견이 또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아까 배웅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또 아까 공부를 하고 나서 투자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배공기님께서는 거의 한 3년 정도를 꾸준히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첫 투자 하기 전에.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그거를 공부하는 순간 동안 사실 힘들잖아요. 당장 결과를 내고 싶어 하고 네. 당장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순간에 혹시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셨는지 혹시 그런 비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거를 잘 견딜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노하우가? 초보자들을 위해서요? 슬럼프가 왔을 때 극복 방법이라든지. 네. 처음에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하는 게 공부하는 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지방에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네. 좀 투자를 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래서 제가 직장을 이제 나오면서 이제 투자를 같이 시작을 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고 어떤 이제 자금적인 융통도 이제 좀 그때 됐었고 그 전에는 좀 자금이 여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냥 공부만 한다는 거는 좀 굉장히 지루하고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처음에는 이제 소액으로 안전한 투자를 좀 경험을 해 보시면서 그 경험치를 늘려가는 그 방향성이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하는 와중에 또 많은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가급적이면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공부는 저는 이렇게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주머니에 OTP 카드를 넣고 그 다음에 계약금 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네. 여러 가지 물건을 보면서 현장에서 네.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갈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전 경험으로 내가 사겠다는 개념으로 네. 막 긴장감 있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정말 그 나의 그 투자 IQ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집중력이 거라고 올라가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가 진짜 사랑에 빠져서 물건하고 사랑에 빠져서 OTP 카드를 꺼낼 때 네. 옆에서 그 손목을 딱 잡아주면서 잠깐! 이 물건이 진짜 200% 확신한가? 뭐 그렇게 말려줄 사람도 필요하진 않을까요? 그거는 뭐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네. 뭐라고 네. 말할 수가 없겠는데 네. 근데 저도 뭐 유명한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네. 안타깝게도 그분들도 실수가 있으셔서 이제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을 또 이렇게 손절매를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사서 몇 천만 원 손실이 났다고 해도 그 해에 다른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난다고 하면 상계 처리. 예, 양도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상계 처리.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실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계속 도전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좀 확률을 더 높이는 경험을 쌓으시면 이제 좋은 투자의 방향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사실 작가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아까 뭐 100번 정도 물건을 100건 정도를 이제 보고 그중에 10건 정도를 가서 임장을 좀 하고 이제 그중에 한 건을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사실은 하나 보고 계약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네. 경험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요즘은 예전엔 그렇지 않았고 저희 때 뭐 작가님 때도 이제 혼자 많이 돌아다녔지만 이제 이제
동료들을 만들어서 아. 같이 다니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자기가 아. 판단 실수할 네. 수 있을 때 상식적으로 근데 눈이 뒤집혀 갖고 사랑에 빠졌을 때 옆에서 누가 말려줄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아, 많이 네. 당했고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예, 그래서 네. 이게 네. 약간 손목을 딱 잡는 게 그게 네네. 옆에 동료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네네.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갖고요. 예, 맞습니다. 요즘 네. 카페나 이제 이런 그 커뮤니티가 같이 많아졌으니까. 꿈과 그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카페들이 많으니까 네네. 예전에 이런 게 없어갖고 예, 그렇죠. 어떻게 모일 수도 없었잖아요. 아,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요즘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서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고 스마트폰으로 서로 다 카톡으로 연결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하니까 네.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혜를 공유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쪽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네. 몇 명만 인맥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다 전국 소식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손목을 잡으면서 말려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떨 때는 저기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는 손목을 잡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서로 이게 예, 기브 앤 테이크죠 이것도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들 그런 부분도 네. 카페 안에서 많이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초보자분들이. 네,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 시작할 때보다 훨씬 좋아진 환경인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오히려 또 포기하는 분들도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아. 환경이라는 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냥 다 아, 대부분 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아. 하시니까. 그게 그런 거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엄마의 고마움을 아는 거지. 근데 사실은 아까 뭐 작가님도 3년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저건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힘들거든요. 힘들 꾸준히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한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근데 아까 뭐 이렇게 뭐 작가님 보시기에는 부동산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래 살아남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네. 사실은 요새 많이 느끼는 게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만약에 본인이 조금 힘들다면 좀 쉬었다 가더라도 네. 살아남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맞습니다. 많이 들더라고요. 예. 특히 이제 돈이 이제 종잣돈 모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제 주식이나 아니면은 직장 경험이나 이제 맞벌이로 한 년 한 5천 이상씩 저축해 갖고 한 몇 억 들고 계신 분들이 이 돈 어디다 사요? 어디서 사요? 그러면서 흥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막 물건 찍어달라는 식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아요. 돈이 있으면 맞습니다. 사고치기가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에서 이렇게 조금 한 몇 년 이렇게 배우면서 차분히 이 돌아가는 걸 공부한 다음에 네. 천천히 접근해도 충분히 이게 1, 2년 하고 우리가 말 게 아니잖아요. 내 집 네네. 마련만 하더라도 하나 사갖고 거기서 최소한 1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면 초반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니까 네. 끈을 놓지 네. 않고 꾸준하게 적당히 가는 게 3년. 중요하다. 네. 네. 초반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해보셨는데 지금 팟캐스트는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네, 처음입니다. 네, 근데 네. 워낙에 또 말씀 또 잘하시고 그러셔서 긴장도 안 하고. 네.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요. 네, 오늘 방송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네, 이렇게 또 그 방송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자주 듣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나오시나요? 뭐 불러주시면 또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니까 더 이렇게 이제 편해진 것 후련해 같아요. 하시는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너바연 소쿨님 어떠셨나요? 뭐 저는 뭐 항상 뵙고 싶었고 멀리서만 지켜보던 약간 연인 같은 짝사랑 같은 느낌으로 지켜만 감사합니다. 보다가 네. 부담스러우시대요.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리셨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너무 좋은 방송이었고 네,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머나. 저도 오늘 소쿨님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책도 읽으시고 지금 그럼요. 사인해서 한권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저는 백원기님께서 참 좋은 게 대부분 이제 자기 사리사욕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데 또 본인이 이렇게 얻으신 부분들을 또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저도 예전에 2009년에 봤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책을 봤을 때 임팩트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그런 부자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고 되게 뜻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정말 뵙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또 네. 너무나 또 멋있으셔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되게 또 겸손하시고 맑으시고 그런 선한 에너지가 저희한테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되게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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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